주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활성화 방안, 기대 효과, 결론 및 예측 포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체국 쇼핑은 농어촌 활성화 및 판로 개척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특별재난 지역을 돕기 위해 우편 배송 및 농산물 특별 판매를 진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배달, 온라인 전통시장, 중소상인, 마을 기업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체국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체국 쇼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첫 번째,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영양과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모양이 매끈하지 않아 폐기하는 것인데요. 농가에서는 버려질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두 번째로는 밀키트 상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 혼족, 캠핑족이 증가하는 추세로 간편식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밀키트 상품이 현재 없는데요. 우체국 안심쿡을 활용하여 밀키트 상품 조리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구매율도 같이 증가할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 세 번째로는 판매자 정보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판매자 이미지와 수업 과정 등을 사이트에 게재하게 된다면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네이버 쇼핑을 통해 산지 직송으로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판매자분 이미지랑 판매자분이 직접 드시면서 신뢰가 가서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난이 농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ESG 경영 실정도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우체국 쇼핑몰의 이미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예측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쇼핑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저 또한 우체국에 입직하게 된다면 농업화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는 계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도 역시나 우리 우체국 쇼핑몰을 그래도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처음 구매를 해보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수혜를 입어서 판매하였던 양파를 구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이 첫 구매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체국 쇼핑을 이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우체국 쇼핑몰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이 자체도 아예 모르셨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음, 우체국의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우체국 쇼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신선하거나, 이렇게 구매하기 좋은 상품들이 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몰랐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우체국이 홍보도 하고 더 활성화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먼저 우체국 쇼핑에 대한 광고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10분이라든지 뭐 방송으로 새벽 배송에 관련된 거라든지 바로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체국이 그런 걸 할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려지지 못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 지금 최근에 지난해 원산지 관련해서 이제 적발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 이제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광고를 통해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우체국 상품이라는 것을 좀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의 어떤 연령대 또래분들께 우체국에 어떤 것을 알리면 상당히 이런 쇼핑에 관심을 갖겠다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화 상품을 공부를 하고 싶은 문화물이 폐기가 돼서 탄소가 발생하게 그게 그 엠프에서 그 환경을 줄이고 가치 소비라는 게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체국에서 조금 이제 사회적 책임 가지고 신하고 잠시 튕기셨나 봅니다. 네, 이게 다시 됩니까? 멈춰가지고 네, 네네네. 그 약간 음성이 꺼졌다 켰다 막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어가 보십시오. 네, 그래서 네. 어, 그렇게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요즘 MZ 세대의 가치 소비에 좀 맞는 내용들을 홍보를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체국에 그래도 이런 여러 좋은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하는데, 혹여 이런 대상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계층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시니어층들에게 맞는 상품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어,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매하시러 나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니어를 위한 데일리 영양제라든지 관련된 생필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품을 더 다양하게 해서 꼭 시니어분들이 구매를 하시지 않더라도 자녀분들이 이렇게 구매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조금 많이 상품들을 같이 많이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녀들이 믿고 안심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뭔가 효도 상품 코너를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체국이 한다고 하면 뭐 효도전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거래하신 고객님은 꼭 다시 찾게 만드는 경부구정청 지원자 박기인입니다. 저는 우체국에 근무하기 위한 두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기관에서 근무하며 담당했던 한 고객님께서는 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으며 이후에는 정근 지점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 지점을 방문하셨을 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상품, 불편사항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눠
적절한 상품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극적인 문진표 작성과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 중인 상태, 정도 해지 요청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편 및 금융 업무 수행 시에도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에게 항상 신뢰받는 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체국에 여러 고객층들이 많이 있겠지만 상당수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니어층입니다. 그쵸? 네. 그쵸? 우리 시니어분들의 그래도 좀 더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까? 우리 고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요. 시니어분들이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직원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셔서 보통은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랑 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얘기를 많이 하실 상대가 없으실 때가 좀 많으셔서 보통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오시면 본인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들어드리면서 고객님 필요하신 것도 좀 맞춤으로 상품 같은 것도 권해드리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드려서 또 방문하시고 싶게 해야 하는 게 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다가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시니어분들 중에 이런 금융 쪽에 오시는 분들 상당수는 대부분 다 간편한 아주 간단한 그런 업무만 하고 가십니다. 뭐 통장 정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한다면 무엇을 제공하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신다면 저희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서 우체국에 활성화를 시켜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 노인분들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거를 어렵고 이용하기 어려워서 사용을 못 하신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 근무했을 때 당시에도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차근히 설명을 드리며 다 오셔서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으셔서 저는 오시게 된다면 통장 정리를 한번 하시더라도 우체국 어플을 좀 설명드려서 우체국 어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명하는 것이 이 시작 단계부터 어플리케이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어르신께는 부르는 게 좋은 겁니까? 어,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통장 내역 볼 수 있는 거 있어요라고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보통은 통장 내역 보기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을 조금 간편하게 해서 요즘에 어플이 고령자에 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송금이라는 것보다 돈 보내기, 돈 받기, 거래 내역, 그냥 내 통장 내역 보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쓰시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실제로 이런 금융 쪽에서 근무해 보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가장 좀 까다로운 고객의 어떤 요구를 내 나름대로 해결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아, 네. 저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신규 통장 개설하러 오셨던 분이신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지 않아서 요구하셨던 까다로운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어, 당시에는 이제 그 본인 통장이니까 신분증 없어도 통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본인 확인을, 금융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한 거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언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제 통장을 만들어 드리게 된다면, 저희 쪽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고객님의 재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 신분증을 가지고 오실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 여전히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내방하시는 게 사실 어려우시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 자택에 가시면 모바일로 개설하시는 거를 제가 어플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민원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우리 금융 쪽에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아, 네. 저는 금융기관에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8년 차라고 했을 때 우리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정도인데 조금 더 까다로운 요구 없습니까? 어, 좀 강성 민원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친절한 고객님을 말씀하셔서. 아, 당시에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래요. 미성년자 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필수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님께서는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이 실제로 이 예민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가 네, 실제 가장 까다로울 거로 예상하십니까? 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수수료 부분들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보다는 사소한 송금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많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비용에 있어서의 뭔가 혜택을 달라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봉투 좀 그냥 좀 외상 처리 좀 해달라 내일 올 거다 이런 요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먼저 오늘 다시 이쪽으로 뭐 지나가시는 일이 없으신지를 좀 여쭤봐서 당일 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당시엔 그냥 넘어갑니까? 어, 아니요, 그러니까 다녀오시게 된다면 제가 그때 처리를 해드린다고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직도 화폐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모두 다 거의 이 카드로 해결합니까? 네, 요즘은 다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음. 우체국에서 송금이라든지 봉투를 구매할 때는 여전히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같이 한 번에 하는 분도 있으시던데 거긴 안 됩니까? 아, 송금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현직자들 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현금을 받아야 돼서 민원으로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습니까? 민원이 뭔가 아, 많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미 그래서 알고 이제 보통 있으시니까 어떤 대처도 생각해 보셨겠네요. 그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그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계좌 이체를 해주신다라거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체국 내에서도
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도 우체국에 오실 겁니다. 금융 쪽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좀 금융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 네. 저는 그 이직을 하게 된다면 우편 업무를 담당해 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을 때 대기 고객님이 금융 쪽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서류를 제출하러 우체국을 방문할 때 사전 접수를 해서 방문을 하였었는데요. 사전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지점은 사전 접수 창구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접수가 됐던 어, 데서 제게 굉장히 만족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전 접수 활성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고객님께 조금 안내를 드린다면 대기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편 업무를 좀 담당해 보고 싶습니다. 운영 창구를 따로 사전 접수하는 데를 실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네, 당시에 따로 음,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제가 방문했던 곳이 총괄이다 보니까 그 담당자분이 사전 접수도 받으면서 계약 등기를 받고 계시던 창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제가 사전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접수를 따로 도와주셔서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됐었던 경험이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에 이제 오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할 말 자유롭게 포부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저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고객과의 소통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지점이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던 곳이었는데, 지원금 입금되는 날이면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업무가 시작되고 고객님이 요청하신 출금액을 찾아드릴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저의 능력을 발휘해 오랜 기간 고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다가 우체국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욕심이 있어 우체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우체국에 필요한 대리원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혜인님, 네, 혹시 혜인님이 점수대가 필기에서 지금 필컷에서 가깝나요? 아니면 여유 있나요? 5점 정도입니다. 5점이요? 네. 그럼 뭐 그래도 많이 앞서는 있으시니까. 확실하게 앞서서 내가 합격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네, 일단 면접 초반에 승부를 해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앞쪽에 반드시 이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내 이력을 사조서부터 어떻게든 내가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다. 좋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못한다.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하면 사조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전달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금융에 8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냥 단순히 신분증 안 갖고 와서 해결했다. 요거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건 우리 뭔가 이 강성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그런 강성 민원이 그 당시에 그 화를 내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결하는 시도를 통해서 그래도 내부적인 서비스에 더 좋은 점을 찾아냈다. 좀 긍정으로 전환했다. 이런 소재 있습니까? 네, 아니, 고민해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까?
네, 할 겁니다. 만약에 강성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을 내려고 하면 예민도 높은 고객층 그리고 어르신들 취약층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남에 따라 이들의 응대에 대한 나의 요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뒤에 이어가야 됩니다. 특히 네, 어떤 어르신이나 또 예민도가 높은 이런 취약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이들의 요구사항을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적용하여 최대한 이런 강성민원으로서의 어떤 번짐을 막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요 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8년 차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된다. 그리고 이런 내부 규정에 대한 것도 안내도 잘 하셨겠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내 나름의 방안을 만들려고 함에 따라 우리 고객이 우리 조직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습니다. 요 정도 있어야 돼요. 네, 요 정도 있어야 돼요. 대안 제시가 있어야 돼요. 절대 거절, 가라, 안 된다, 무리한 요구,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거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체국 근무할 때도 어차피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까다로운 게 있고 내부적인 규정이 설령 좀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아보셨죠? 네, 그 중에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걸러내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 본 것만 얘기한다. 알겠죠? 내가 본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얘기한다. 우체국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씩 개선하겠습니다가 더 좋다. 알겠죠? 요거를 네, 얘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나 항목의 점수를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밤까지 이렇게 또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지치죠? 많이 감사합니다. 지칠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처럼 잘 유지해 봅시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네, 다들 들으시느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조심히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